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과 서민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볼 거예요. 먼저 학습 목표를 적어주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서민 문화를 알아봅시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뭐였어요? 바로 새로운 학문인 실학이었습니다. 그 실학과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서민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실학이 뭘까요? 실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조선 후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볼 거예요. 우리 계속 나오는 양난이 있습니다. 양난. 두 개의 전쟁이에요. 자, 첫 번째 전쟁 뭐였어요?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이 후금이 쳐들어와서 우리 한반도를 굉장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전쟁을 겪은 우리 조선의 국토는 그야말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한반도를 작게 그려줄 건데요. 한반도가 울고 있는 모습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아서 빨간색으로 상처를 그려주고 한반도가 이렇게 눈, 코를 이렇게 서글프게 그려주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살던 곳도 다 무너져 내려가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던 공간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으니 다시 어떻게 일어서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삶이 힘든데 공자가 무슨 말을 하건 맹자가 무슨 말을 하건 관심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옆에서 누가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으면.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지금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실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 전체를 통틀어서 실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 상업, 공업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언어, 자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회과학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학문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근대화에 가까워지는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학은 성리학, 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보다 우리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3명의 실학과 관련된 인물을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의 모자 쓴 모습을 그려줄 건데 나머지는 다른 인물과 비슷하게 그려줄 건데 되게 특이한 걸 하나 씌워주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안경입니다. 실제로 이 정약용 선생님을 그린 그림을 보면 이 안경을 쓰고 계셔요. 그 당시에 임금님 또는 몇몇 부자들이 이렇게 안경을 썼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은 지금으로 치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작가.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몇 가지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옛날 책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의 책 제목처럼 선생님이 한번 바꿔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또 필독서. 사또라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자, 사또 필독서인데 백성 다스리기 제1편. 자,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지방 관리, 사또가 꼭 읽어야 되는 책인 거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게 바로 목민심서라는 책입니다. 자, 정약용이 이제 고을 사또로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고을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조선의 땅. 이렇게만 해주라. 이런 책. 토지제도에 관련된 건데요.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게 경세유표라는 책입니다. 당장은 이 책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내용을 적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셜록. 셜록이 뭐예요, 여러분? 탐정이죠. 영국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탐정인데 살인사건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두셨어요. 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흠흠신서라는 책입니다. 재밌죠? 이렇듯 정약용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 정조대왕과 함께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지은 인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네요.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셨고 다양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가능한 거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인물을 그려볼 거냐면, 자, 여러분이 꽤나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지도하면 이분입니다. 자, 이렇게 각진 얼굴로 오늘은 한번 그려볼 건데 실제 김정우 선생님을 보면 진짜 이렇게 그림처럼 생기셨어요. 이렇게 마른 얼굴을 하고 계셔서 그 당시 조선의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김정호 선생님이십니다. 자, 옆에 이렇게 크게 지도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볼 건데 어려운 친구들은 간략하게 그려줘도 괜찮습니다. 안 그려줘도 돼요. 어려우면 그냥 지도를 만드신 분이야 라는 것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예요. 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게 만들어져서 들고 다니기 편안하게 만들어진 지도이기도 한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자, 당시 조선의 여러 지도를 다 수집을 하셔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의 인공위성에서 본 한반도의 모습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기술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가능했겠죠. 자, 이렇게 대동여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선생님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그쵸? 대동여지도.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로가 몇 미터? 가로가 바로 4m래요. 4m. 4m면 여러분 키 2배보다도 큰 거예요. 자, 세로는 7m입니다. 와,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압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산, 강, 길 등을 정말 정확하게 표기를 해준 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그려줄 거예요. 평범한 선비를 한 분 그려줄 건데요. 이분은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그 당시에 멀리 청나라까지 떠나서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후금이 청나라가 되었다고 배웠는데요. 이 청나라는 과학기술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그 당시의 조선보다 굉장히 앞서 나간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로 유학을 떠나보니 와,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오랑캐라고 맨날 무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것을,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 그런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있다.
그런 것을 알리는 책을 쓴 분이 바로 박지원이라는 실학자입니다. 청나라 여행기를 쓰는데요. 이 청나라 여행기의 이름이 바로 열하일기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학을 잘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실학도 발달하고 여러가지 백성들의 노력도 더해져서 조선 후기에는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직후와는 달리 많이 회복이 되었고 백성들도 안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분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반과 양반이 아닌 서민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서민 문화를 배워보기 전에. 자, 양반, 그리고 서민,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서민이라고 통틀어서 말해볼게요. 자, 이 둘이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참 달랐습니다. 이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에요. 전쟁이 있기 전과 후의 모습이 참 달랐는데요. 원래 양반은 누구예요?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술을 배워서 과거에 급제하거나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그야말로 선비들, 그리고 무관들, 이런 사람들, 지체 높으신 분들 삐까번쩍 했겠죠. 그리고 보통 이 양반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들도 다 과거 급제를 하기 때문에 금수저, 타고난 금수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보통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꾼을 그려주겠습니다. 땀방울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멋진 일꾼의 모습. 옆에 벼도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이런 정해진 사회 질서에 따라서 양반과 서민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전쟁이 있고 나서 몰락한 양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허울만 양반이지 과거 급제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쫄쫄 굶어서 이제 돈도 막 빌리고 다녀야 하고 결국에는 양반의 지위를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의 모습이 참 달랐죠. 모든 양반이 이랬던 건 아니지만 간혹 돈 없는 양반도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한데 부패한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사또, 뭔가 부정부패를 일으킬 것 같은 사또를 한번 그려줄 거예요. 자, 사또 모자를 쓰고 있고 이렇게 음흉하게 생긴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또입니다. 부패한 관리가 생겨납니다. 자, 이런 양반들을 보아하면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양반들이 안 이뻐왔을 것 같아요. 양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사회 모습이 펼쳐지냐면 돈 많은 서민이 생겨납니다.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들이 생겨나요. 양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양반 별거 있을까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점점점 새로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문화를 즐기게 되고 그래서 양반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소설로 쓰기도 하고 판소리, 탈놀이를 통해서 양반을 희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민 문화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양반 별거 아니네. 나도 양반 하겠다. 저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서민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판소리. 원래는 이건 서민 문화였는데 나중에는 너무 훌륭해서 양반들도 즐기게 되었다는 그 판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한글 소설이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는 보통 양반이 쓰고 한글은 이제 서민들이 쓰는 문자라는 건데, 이 한글로 된 소설들이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홍길동전, 뭐 춘향전도 있을 거고 심청전,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은근히 양반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그동안 담겼던 뭔가 그런 울분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글 소설도 유행을 하게 되고요. 탈놀이를 보면서 이제 그 양반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씨름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서민 문화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선생님은 한번 그 상황에 가보고 싶어요. 조선 후기의 어떤 길거리는 굉장히 뭔가 생동감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풍경을 그림으로 남긴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판소리를 하고 뭐 씨름을 하고 탈놀이를 하고 심지어는 뭐 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서민들의 일상, 양반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남긴 두 명의 화가 누구였어요? 네, 바로 김홍도와 신윤복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두 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하는데요. 풍속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림이라는 게 이 조선시대에는 뭐 사군자 이런 걸 그렸어요. 대나무, 뭐 아름다운 거 있잖아요. 연꽃 이런 거를 그리면서 그랬는데, 이 조선 후기에 돼서는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는 생활 모습을 그림에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가보지 않아도 이 둘의 그림을 보면, 아, 조선 후기는 이랬겠구나를 우리가 후세에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정말 재밌어요. 이 두 사람의 그림을 보면. 선생님은 특히 신윤복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솔직한 여러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선 후기의 실학과 서민 문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